그러면 드디어 여기 보면은 변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부연 설명을 했듯이 기호는 델타를 쓸 거예요. 델타를 이렇게 쓰고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치에서 추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단은 크기로 말하면 1m, 2m 또는 100m 이렇게 말하듯이 이거는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는 미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제가 1m를 움직일 때 이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1m를 하지만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향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이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잘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에 이제 변이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만약에 요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동차가 뒤쪽으로 후진을 했대요. 그랬을 때 총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뒤로 이동한 전체 길이가 될 거예요. 하지만 변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작점에서 나중점으로 이렇게 벡터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저 현상을 여기다 잠깐 그려보면은 이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이 점에 있다가 여기가 초기점이에요. 초기점에 이렇게 I로 이렇게 쓸게요. 이 점에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다가 자동차가 뒤쪽으로 간 거예요. 초기 위치를 지나서 여기 똑같이 그리면은 이 위에다 덮어서 그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위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그랬을 때 파란 색깔은 총 이동 경로 또는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파란 색깔은. 하지만 여기에서 변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시작점에서 나중점으로 이렇게 그린 이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이는 이렇게 나중에서 시작점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파란 색깔로 쓴 이동 경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빨간 색깔로 쓴 변이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속도로 넘어갈게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속도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속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먼저 속력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속도와 속력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냐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에요. 하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둘 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파란 색깔 전체 이동한 이게 그 뜻이에요.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준 게 이게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동차가 이 점에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와서 후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파란 색깔로 전체 이동한 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예요. 속도라고 하는 건 벡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거리를 여기 보면은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뺀 여기만 빨간 색깔 요 길이만을 이렇게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때 총 걸린 시간 여기 보면은 시간의 차분인 거죠. 이렇게 차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걸린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거리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건데 이동거리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m라고 한다면 그러면 속력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20에다가 80을 더해서 여기 이동거리는 20에다 80을 더하는 거니까 총 100m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10초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10초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는 여기서 100m가 아니라 80m만 되는 거죠. 바로 그리고 여기를 아까 몇 초 걸렸다고 그랬죠? 10초 걸렸다고 했나요? 10초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단위는 서로 다 똑같아요. 단위는 이쪽은 미터 퍼 초, 이쪽은 미터 퍼 초. 자, 이렇게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평균 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을 안 바꿀 때는 서로 같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서 그래요. 하지만 방향을 안 바꾸게 되면은 두 값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요.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먼저 변위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 변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썼냐면 지금은 1차원으로만 논하고 있어요. 여기를 지금 우리가 X축으로만 볼게요. X축으로 이렇게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델타 X가 될 테고 여기는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쵸? 나중체에서 초기치를 빼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변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속력과 속도를 방금 전에 구별을 했고 이제 속도를 논해야 돼요. 근데 속도를 논할 때 이 속도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저기처럼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순간은 잘 이렇게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변인 거죠. 공간적인 변이를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변이를 여기를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는 게 평균 속도의 정의예요. 그리고 순간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0으로 보낸 거예요. 리미트를 취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리미트를 쓰고 어떤 걸 리미트를 보낸 거냐면 시간을 이렇게 0으로 보냈다라는 뜻인 거예요. 시간을 0으로 보내게 되면은 여기는 똑같겠죠. 여기는 이렇게 델타 X꼴로 될 테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시간에 대한 도함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가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논하고 있는 거냐면 속도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위치에 대한 변화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우리가 dt에 이렇게 d 위치 x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게 위치에 대한 변화량, 다시 말해서 위치에 대한 시간 변화량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아까 운동을 했던 현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찰자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여러분들 앞쪽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점이에요. 앞쪽에 있다가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점이에요. 그동안 시간을 경과를 했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그 뒤에 여기가 0이니까 그 뒤에 후진을 해서 여러분 위치로 왔어요. 그게 여기에 P4 지점이에요. 여기는 뭐 중간 정도 한 번 더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왔어요. 그 뒤에 그리고 뒤로 가서 섰어요. 그게 바로 끝점이니까 이 점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을 이렇게 찍어나가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림 자체가 여기서 있던 실제 현상이 여러분들이 위치, 시간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요 현상하고 여기 있는 그래프하고 같은 지를 한 번만 봐요. 여기만 조금만 한번 먼저 봐요.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변곡점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0점이에요. 자동차가 앞쪽에 있었어요. 그 점이 이 점이에요. 자동차가 앞으로 가서 갔어요. 그 점이 이 점이에요. 자동차가 여러분들을 통과해요. 그럼 중간을 뺄게요. 그게 P4예요. 여기 0점이니까 여러분들 앞쪽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섰어요.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쓴 점이 이 점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P3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곡선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걸 설명을 하려고 지금 저걸 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가 변이니까 차분히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x의 나중치에서 x의 초기치를 뺀 거고 여기는 시간의 나중치에서 시간의 초기치를 이렇게 뺀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해요? 맞아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쪽에서 관찰을 했을 때 자동차가 이 점에 있다 앞으로 갔을 때 이때 평균 속도가 얼마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시간을 0으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돌리면 돼요. 뒤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 두 점 자체가 거의 겹치게 될 거예요. 실제는 겹치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수학적으로 보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자동차였다라고 한다면 뒤로 점점 와서 물체이기 때문에 바로 앞쪽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겹친다라고 봐서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 써주면은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 가속도도 똑같아요. 그리고 단위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공간에 대한 차원이니까 L인 거고 길이에 대한 차원, 여기는 시간에 대한 차원이니까 T인 거죠. 차원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터퍼 추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여기는 미터퍼 추가되는 거예요. 미터퍼 추가, 여기는 SI 단위가 되는 거예요. 단위, SI 단위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뒷장으로 넘어가서 가속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가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속도도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저런 경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속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속도만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가속도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쓸 수가 있냐면 이쪽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여기가 평균 가속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위쪽하고 똑같이 이쪽은 순간 가속도가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순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속도라고 말할 때하고 같아요. 순간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을 안 해요. 자, 그러면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평균 가속도는 틀림없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논리를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여기를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을 붙여줄게요. 발을 이렇게 붙여준 이거를 평균 가속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또 하나 여기다 AVG를 이렇게 써요. 평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공간이 좁아서 그냥 발을 붙일게요. 발을 붙여도 일반적으로 평균 가속도를 뜻해요. 자, 그러면 이게 평균 가속도 또는 여기는 평균 속도예요. 이렇게 말할 때 여기는 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도의 차분을 여기에 있는 시간의 차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가속도는 이거를 시간을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리미트하고 델타 t에 0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시간 차분과 여기는 속도에 대한 차분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차분이니까 여기는 속도의 나중치에서 속도의 초기치를 빼주면 될 테고 여기는 시간의 나중치에서 이렇게 시간의 초기치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평균 가속도 써있잖아요. A쪽에도 B쪽으로 이렇게 직선을 이은 게 이게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여기 평균 가속도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기울기를 이렇게 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논리인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속도의 변화량인데 여기 보면은 시간 도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시간에 관한 속도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거를 미분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여기 속도의 변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가속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0으로 분할하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거꾸로 쭈르르 돌아가면 왜냐면 시간을 뒤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점과 B점이 거의 겹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접선의 기울기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위하고 같은 논리로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쓸게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단위가 남았죠?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미터퍼 초였죠? 근데 시간으로 또 한 번 나눠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미터퍼 초의 제곱꼴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요식을 잠깐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또 한 번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가 위에서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다시 쓰게 되면은 속도는 위에 있는 요각인 거니까 dt분의 여기가 dx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제곱. 여기 독립변수는 밖에다가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제곱을 하고 종속변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바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도 여기는 차원이 길인 거고, 그러니까 미터일 테고, 여기는 시간 차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초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속도를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 F 이퀄 ma로 갈 때 여기에 있는 가속도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생각을 꼭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는 여기에서 잠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차원을 한번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지금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넘기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여기 등가속도 운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0이래요. 가속도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다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같은 이 경우에는 뭐겠어요? 이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 보면은 속도가 같은 방향이래요. 가속도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속도와 같은 방향이래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지금은 어떤 거? 그렇죠? 여기 엑셀을 밟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걸 밟게 되면은 자동차는 이렇게 앞으로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에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대요.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 어떤 거겠어요? 이때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쵸? 바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